그러면은 공유지분권자는 어떻게 하셔야죠? 그렇다고 하면 공유지분권자는 결국은 팔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도대체 재산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?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.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이제 법원에 소재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그 경우 이제 원칙은 경매 분할이 아니고 각자의 지분에 맞게 그 공유물을 나누는 걸 먼저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뭐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이거를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 지분권자들이 있습니다. 각자가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을 이렇게 소유하는 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. 그게 이제 물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땅이라는 게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가운데 있는 부분은 맹지가 될 수도 있고요. 가치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게 되면 동일한 가치로 나누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. 네, 나누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원칙은 경매 분할은 최후의 보루로 돼 있고요. 공유물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그 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나누는 게 조금 용이합니다. 물론 땅 평수가 굉장히 작으면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그리고 지분권자가 굉장히 많으면 또 나누는 게 힘듭니다.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는 결국은 경매 분할로 가야 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땅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. 이 경우는 나누는 게 더 어렵습니다. 1층, 2층, 3층, 4층 이렇게 각 층마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상가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각 층마다 별도의 등기를 해도 집합 건물이나 이런 걸로요. 별도의 등기를 해도 전혀 이용하는데 무방한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나눌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경매 분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경매를 이제 해보면 뭐 부동산 호황기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찰가율이 높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낙찰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경매로 분할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공유 지분권자들이 다 같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고 경매 분할을 하고 싶지 않다. 경매까지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싶진 않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. 그리고 경매로 실제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도 맞죠. 모든 분들이 좀 원하는 부동산 접근하기 쉬운 거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요.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낙찰가율이 조금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. 호황기이기도 하고요. 근데 막상 소송으로 가시면 좀 아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경매 분할까지 가지는 않고요.